안녕 친구들, 달빛 아래 달토끼가 왔어요. 오늘은 어떤 포근한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럼 달토끼 잠자리 동화를 시작합니다. 별빛 편지의 비밀. 깊은 여름밤, 지우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까만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별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마치 하늘 가득 은빛 보석을 뿌려놓은 듯 했어요. 지우는 턱을 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반짝이는 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빛나고 있었을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모습일까? 그 순간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은은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빛 사이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별빛 조각으로 만들어진 듯 반짝였고 머리에는 작은 별 모양의 왕관이 빛나고 있었지요. 안녕 지우야. 나는 빛의 요정 루체라고 해. 네가 별빛에 대해 궁금해하던 마음이 나를 불러냈어. 지우는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요정이야? 별빛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루체는 부드럽게 웃으며 창밖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보는 저 별빛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편지란다. 어떤 건 수십 년 전, 어떤 건 수천 년 전에 떠나온 빛이지. 지우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 보는 별은 그때의 모습을 보는 거네? 지금 모습이 아닌 거구나. 루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맞아. 빛은 아무리 빨라도 우주가 워낙 넓어서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의 별을 보고 있는 거야. 별빛은 먼 길을 달려와 너에게 안녕 하고 인사하는 편지와 같단다. 루체는 손짓을 하더니 갑자기 하늘로 이어지는 빛의 길을 열었어요. 지우는 요정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는 반짝이는 길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이 길을 따라가면 별빛이 걸어온 여정을 볼 수 있어. 길가에는 투명한 유리병처럼 생긴 공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편지 봉투들이 가득 차 있었죠. 루체가 하나를 들어 보여주었어요. 이건 100년 전에 출발한 별빛 편지야. 이제야 지구에 도착했단다. 지우는 신기한 듯 봉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별빛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 맞아. 네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쓰여진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셈이지.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보고 있는 밤하늘이 단순히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그러면 혹시 저 별들에도 누군가 살고 있을까?
그들도 우리 불빛을 보고 있을까? 루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우주는 정말 넓고 별빛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니까.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멋져. 별빛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거리를 넘어온 인사구나. 루체는 지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넌 별빛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른 하늘의 신비도 궁금하지 않니?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또 어떤 비밀이 있을까? 루체는 하늘 한쪽에 환하게 빛나는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달 속에는 그림자 놀이를 좋아하는 달토끼가 있어. 내 궁금증을 풀어줄지도 모르지.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달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둥근 달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달토끼의 그림자 놀이. 루체의 요정이 가리킨 하늘에는 커다란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지우는 별빛 길을 따라 걸으며 점점 달에 가까워졌습니다. 달은 은빛으로 빛나며 구름 사이에서 천천히 얼굴을 드러냈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달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폴짝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건 뭐지? 진짜 토끼 같아. 지유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그림자는 갑자기 커지며 달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얀 털에 긴 귀를 가진 토끼였지요. 토끼는 손에 작은 방아망치를 들고 있었고 등에 동그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안녕 지우야. 나는 달토끼 모루야. 네가 별빛 편지를 읽은 아이구나. 지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달에 토끼가 살고 있었네? 그런데 네가 방아를 찢는다는 이야기는 전설이었잖아. 모루는 깔깔 웃으며 망치를 휘둘렀어요. 그러자 하늘에 번쩍이는 그림자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실 나는 떡을 찢는 게 아니라 달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단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림자 놀이? 모루는 달 뒤편에서 큰 거울을 꺼내어 태양빛을 반사시켰습니다. 그러자 달 표면에 둥근 빛이 퍼졌다가 반으로 잘린 듯 줄어들고 다시 가느다란 초승달 모양이 되었습니다. 달은 언제나 둥글지만 태양빛이 어디서 비추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태양이 한쪽에서만 비추면 초승달, 반쯤 비추면 반달, 온전히 비추면 보름달이 되는 거지. 지우는 손뼉을 치며 감탄했어요. 아, 달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빛의 부분이 달라지는 거구나. 모루는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답이야.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란다. 그때 하늘에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리자 달빛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놀라며 소리쳤어요. 달이 없어졌어. 모루는 천천히 웃으며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사라진 게 아니야. 구름 뒤에 잠시 숨어 있을 뿐이지.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단다. 잠시 후 구름이 걷히자 다시 밝은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루는 달 표면에 커다란 그림자를 비추며 말했어요. 이건 오늘 밤의 내 그림자 놀이야.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궁금증을 주지. 지우는 신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달을 볼 때마다 너와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래. 모루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루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작은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씨앗은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우야, 이건 씨앗 요정의 여행 가방에서 온 특별한 씨앗이야. 땅으로 가져가면 씨앗 요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생명의 비밀을 잘 알고 있지. 지우는 두 손으로 씨앗을 소중히 받아들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고마워, 모루. 씨앗 요정을 꼭 만나고 싶어. 달토끼는 손을 흔들며 달로 돌아가 속삭였어요. 좋은 여행 되길 바라. 씨앗 요정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우는 씨앗을 꼭 쥔 채 빛의 길을 따라 서서히 달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씨앗 요정의 여행 가방. 달토끼 모루에게서 반짝이는 씨앗을 받은 지우는 빛의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밑이 따뜻한 흙으로 변하자 눈앞에는 작은 화단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풀잎 사이에서 새싹들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민들레 홀씨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지요. 지우는 모루가 준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속삭였어요. 여기서 씨앗 요정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씨앗에서 은은한 빛이 번져 나오더니 작은 요정이 퐁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꽃잎처럼 가벼운 날개를 달고 등에 작은 여행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안녕, 나는 씨앗 요정 세르야. 모루가 널 보내줬구나. 지우는 반가움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반가워. 너는 씨앗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들었어. 세르는 활짝 웃으며 등에 맨 가방을 톡톡 건드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씨앗들을 여행 보내는지 보여줄게. 세르는 가방을 열어 하나씩 씨앗을 꺼내 보였어요. 첫 번째는 하얀 솜털이 달린 씨앗이었습니다. 이건 바람 씨앗이야. 민들레처럼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지.
세르는 씨앗을 손가락 위에 올리고 살짝 불었어요. 그러자 씨앗은 둥실 떠올라 하늘 위로 빙글빙글 돌며 날아갔습니다. 다음으로 세르는 탐스러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보여줬어요. 이건 동물 씨앗이야. 새가 열매를 먹고 멀리 날아간 뒤 씨앗은 땅으로 떨어져 새로운 싹을 틔우지. 지우는 놀라며 손을 모았어요. 와, 그러면 동물이 씨앗을 대신 옮겨주는 거네? 세 번째는 커다란 갈색 씨앗이었어요. 이건 물 씨앗이야. 코코넛처럼 강이나 바다를 따라 흘러가서 새로운 땅에 도착하지. 세르는 씨앗을 작은 물그릇에 띄어 보였고 씨앗은 둥둥 떠다니며 멀리 이동했어요. 마지막으로 세르는 꼬투리 속에 든 씨앗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스스로 점프하는 씨앗이야. 꼬투리가 익으면 하고 떠져서 씨앗이 멀리 튀어나가지. 순간 꼬투리가 열리며 씨앗이 튕겨나갔습니다. 지우는 깔깔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씨앗마다 여행 방법이 다르구나. 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맞아. 씨앗들은 모두 다른 길을 떠나지만 목적지는 같아.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는 거지. 그리고 또다시 씨앗을 만들어 여행을 이어가. 지우는 땅에 쏟아난 작은 새싹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새싹들도 언젠가 멀리에서 온 여행자일 수 있겠네. 세르는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지. 씨앗의 여행은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우리 모두에게 숨 쉴 공기와 먹을 것을 선물해 주지.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커다란 구름이 몰려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며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세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씨앗이 싹 트려면 비가 꼭 필요해. 우리를 도와주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 바로 구름 요정들이지.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구름 요정? 정말 하늘 속에 공장이 있니? 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구름 속 마법 공장이야. 너도 곧 만나게 될 거야. 세르가 손을 흔들자 지우의 발밑에서 투명한 빛의 길이 나타났어요. 길은 곧장 하늘 위로 이어져 있었지요. 어서 가봐, 지우야. 구름 요정들이 너에게 물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지우는 씨앗 요정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저 높은 곳 구름 속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구름 속 마법 공장. 지우는 씨앗 요정 세르가 열어준 빛의 길을 따라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점점 바람이 차가워지고 사방이 뿌옇게 변하더니 눈앞에는 새하얀 구름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은 단순히 하얀 안개가 아니었어요.
커다란 기계들이 칙칙 과르릉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수많은 작은 요정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문 앞에는 은빛 모자를 쓴 구름 요정이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지우야. 우리는 하늘의 구름 공장에서 일하는 구름 요정들이야.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정말 공장이네? 그런데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요정은 지우를 거대한 투명 통 앞으로 안내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태양이 땅을 데우면 강, 바다, 호수의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와.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야. 요정이 작은 바람 기계를 켜자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 몽글몽글한 흰 구름이 뭉쳐졌습니다.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우와, 솜사탕 같아. 다른 한쪽에는 무거운 쇠속 같은 기계가 있었어요. 요정이 솥뚜껑을 살짝 열자 물방울이 뭉치며 점점 커졌습니다. 구름 속 물방울들이 많아지고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져. 그게 바로 비란다. 더 차갑게 식으면 눈이나 우박이 되기도 하지. 요정이 살짝 흔들자 통 속의 물방울들이 반짝이며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작은 빗방울 하나가 톡 하고 떨어졌지요. 정말 비 같아. 지우가 깔깔 웃었어요. 그때 공장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다른 요정들이 달려오며 외쳤어요. 큰 구름들이 너무 무거워졌어. 이제 비를 내려야 해. 순식간에 기계들이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문 밖으로 커다란 구름들이 밀려나갔습니다. 곧 멀리서 주룩주룩 빗소리가 들려왔지요. 지우는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땅이 촉촉해지고 나무 잎사귀가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씨앗들이 비를 맞으며 기뻐하는 듯 했지요. 이제 알겠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싹틀 수 없구나. 구름 요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물은 계속 순환하며 세상을 살게 해. 땅에서 증발해 하늘로 올라오고 구름이 되어 다시 비로 내려가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지우는 감탄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마치 물이 여행을 다닌 것 같아. 요정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물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 여행자야. 그때 창밖 땅 위에서 작은 무언가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빗방울을 맞으며 줄지어 걸어가는 개미들이었지요. 그중 한 마리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씨앗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요정이 지우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 개미들을 보렴. 비 덕분에 촉촉해진 흙 위에서 열심히 씨앗을 옮기고 있어. 그들에게도 특별한 힘이 있단다.
정말?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큰 씨앗을 옮길 수 있을까? 지우는 눈에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름 요정은 지훈에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 비밀은 개미에게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지? 이제 네 여행길은 땅으로 이어질 거야. 지우는 손을 흔들며 구름 요정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빛의 길이 나타나더니 지우의 발밑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작은 개미들의 세계였어요. 작은 개미의 힘센 다리. 구름 요정과 작별한 지우는 빛의 길을 따라 내려와 다시 땅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방금 내린 비 덕분에 흙은 촉촉했고 풀잎에는 물방울이 반짝이며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아주 작은 행렬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우와, 개미들이야! 지우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마리 개미들이 줄을 맞춰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씨앗을 머리 위에 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걸 옮길 수 있지? 지우가 중얼거리자 씨앗을 옮기던 작은 개미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 나는 힘센 개미 돌이야. 내 비밀을 알고 싶니? 지우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네가 그렇게 힘이 센 이유가 궁금해. 도리는 자신감 넘치게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어요. 우리 개미들은 작은 몸이지만 근육은 아주 단단해. 몸집이 작을수록 근육이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무게의 수십 배나 되는 물건도 옮길 수 있어. 지우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그럼 네가 사람 크기라면 자동차도 옮길 수 있겠네? 도리는 깔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달라. 몸집이 커지면 무게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하지만 작은 몸일수록 근육이 발휘하는 힘이 더 크다는 건 사실이지. 도리는 씨앗을 머리 위로 번쩍 들며 자랑하듯 보여주었습니다. 봐, 나는 내 몸무게의 50배나 되는 것도 옮길 수 있어. 지우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혼자만 이렇게 힘센 거야? 도리는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마리 개미들이 힘을 모아 커다란 빵 부스러기를 옮기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지만 함께하니 거뜬히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우리에겐 힘센 다리만큼 중요한 게 있어. 바로 협력이야. 혼자서 안 되는 것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 지우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줄을 지어 다니는구나. 서로 돕기 위해서. 도리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큰 일을 해내는 거야. 그때 갑자기 비가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반짝이며 땅 위를 비추자 멀리 공기 속에서 7빛깔 무지개가 아치처럼 걸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지우는 두 손을 모으며 외쳤습니다. 우와, 무지개다. 도리는 무지개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저 다리 끝에는 빛의 요정이 살고 있어. 색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무지개를 건너보렴. 지우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개미에게서 힘과 협력의 비밀을 배우고 이제 또 다른 빛의 신비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고마워, 도리. 너희 덕분에 작은 것도 강하다는 걸 알았어. 개미들은 모두 다 같이 손을 흔들며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지우는 빛의 길을 따라 천천히 무지개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발밑에서 7가지 색이 반짝이며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무지개의 다리. 개미들과 작별한 지우는 빛의 길을 따라 무지개 다리로 올랐습니다. 발밑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색으로 반짝이며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마치 하늘 위에 펼쳐진 거대한 색깔 길을 걷는 기분이었지요. 정말 예쁘다. 무지개 위를 내가 걷고 있다니. 지우가 감탄하고 있을 때 무지개 속에서 반짝이는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루미. 날개는 투명했지만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어서와, 지우야. 나는 빛의 요정 루미야. 내가 이제까지 여러 친구들을 만나 과학의 비밀을 배워왔다고 들었어. 지우는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별빛과 달, 씨앗, 구름, 개미까지. 다들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줬어. 그런데 무지개는 왜 이렇게 색깔이 많은 거야? 루미는 웃으며 작은 빗방울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사실 햇빛은 한 가지 색이 아니란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가 모두 섞여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빗방울 속으로 들어오면 루미가 빗방울을 비추자 햇빛이 들어가면서 꺾이고 다시 밖으로 나오며 여러 색으로 갈라졌습니다. 와, 이렇게 빛이 꺾이고 흩어지는 걸 굴절과 분산이라고 해.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거야. 지우는 눈을 크게 뜨며 손뼉을 쳤어요. 우와, 그러니까 무지개는 빗방울이 햇빛을 나누어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루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그리고 무지개 색깔이 늘 같은 순서로 보이는 이유도 있지. 빨강빛은 크게 휘고 보랏빛은 조금만 휘기 때문에 늘 빨강이 위, 보라가 아래에 오는 거란다. 지우는 무지개 길 위를 걸으며 색깔마다 다른 느낌을 느꼈습니다. 빨간 길은 따뜻했고
초록길에서는 숲 향기가 났으며 파란 길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색마다 다른 세상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루미는 웃으며 지유와 함께 무지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지개 다리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루미는 지유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어요. 지유야, 넌 이제 별빛이 과거의 편지라는 것도 알았고 달의 그림자 놀이도 이해했지. 씨앗이 여행을 떠나는 방법, 구름이 비를 만드는 과정, 개미가 작은 몸으로 큰 힘을 내는 이유까지 배웠어. 그리고 지금은 빛의 비밀을 깨달았어.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세상은 신기한 비밀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이제 하늘과 땅, 작은 생물과 빛까지 더 가깝게 느껴져. 루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지. 세상은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해. 네가 궁금해한다면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비밀이 또 널 기다릴 거야. 순간 무지개 다리 위에서 빛의 파도가 일렁이며 지유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자 지유는 다시 자기 방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밖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 작은 무지개 한 자락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유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빛은 편지, 달은 그림자놀이, 씨앗은 여행자, 구름은 공장, 개미는 작은 힘, 그리고 무지개는 빛의 다리. 오늘 밤은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 그날 밤 지유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호기심의 불꽃이 반짝였고 꿈속에서는 무지개 다리를 따라 새로운 모험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